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는 많은 불자들이 합동 차례에 참여해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족 간 화목을 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한 이번 명절 연휴, 불교계 복지시설들은 공동 차례상을 차리거나 전통 문화 행사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명절 나기를 도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를 애도하는 추모 물결이 고인이 생전 다녀간 안동 봉정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 봉정사는 대웅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추모단을 설치했고 49제도 봉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합의 추대의 역사적 성과를 이룬 진우 스님 체제 차기 집행부 운영이 새로운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제37대 총무원장 취임 준비위 공동위원장 호산 스님을 만났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 지구촌 공생의 삶을 모색하는 한마음 과학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한마음 선원 안양본원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서는 많은 불자들이 합동 차례에 참여해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족 간 화목을 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처음 찾아온 이번 추석날, 사찰에는 정겨움이 가득했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태풍이 물러가고 맑게 갠 하늘이 푸르른 추석날, 시민들 발길이 사찰로 향합니다. 설, 추석 명절이면 합동 차례가 봉행되는 서울 조계사 대웅전. 차례상 위 매그릇에 꽂힌 숟가락 뒤로 늘어선 위패들이 가족들을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 합동 차례는 2020년 설 이후 2년 8개월 만 불자들 얼굴에 환한 보름달이 떴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그만큼 불자님들께서도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즐거운 얼굴, 행복한 얼굴로 사찰에서 뵙기를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도를 여는 스님의 연불 소리가 회화나무들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차례객들은 지방을 태우는 봉송의식에 함께하며 영가에 나지막히 인사를 올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번 추석은 그리운 친지들을 만나러 고향을 찾은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서울에 머무른 시민들은 사찰 합동 차례에 참여해 조상의 음덕을 기렸습니다. 친가 쪽은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가 쪽은 밖에 나와서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작년에 왔었을 때는 좀 많이 거리 두기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불편한 게 좀 없지 않아 있긴 했죠. 근데 이번에는 같이 그냥 붙어 있어도 괜찮았어서 좋네요. 서울 서남권 중심 포교도랑 국제선센터도 추석날 불자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동안 실향민가 이산가족, 새터민을 위한 합동 차례를 지냈지만 코로나19 사태 후 사찰에서 올리는 합동 차례가 보편화되면서 일반 시민들 중심으로 전환됐습니다. 올해는 가족, 친지들과 인원 제한 없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되면서 가족들 간 더 깊은 정을 나누고 싶다는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더 식구들끼리도 가까이 지내고 같이 친목도 도모하면서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나아진 덕에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사찰을 찾은 부모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가 덜해져서 사실 저희 아이랑 같이 절에서 같이 합동 차례를 지낼 수 있게 돼서 다른 해와 달리 좀 뜻깊은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명절 잘 보내세요. 서울 봉은사도 합동 차례와 천도제를 봉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도 하면서 조상의 음덕을 기렸습니다. 올해 추석,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보내며 가족과 친지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한 이번 명절 연휴, 불교계 복지시설들은 공동 차례상을 차리거나 전통 문화 행사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명절 나기를 도왔습니다. 서울 종로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추석 연휴 표정을 서희령 기자가 담았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조상님에게 올릴 연등을 든 채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깁니다. 과일과 꽃, 쌀 등 6가지 공약물을 조상에게 올리는 육법 공양이 마무리되고 이어 대표 어르신이 향에 불을 붙이고 조상님에게 차를 올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차례 지내기가 시작됩니다. 홀몸 어르신 등 여러 이유로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 불교계 복지시설인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마련한 공동차례 현장입니다. 어르신들은 차례상을 향해 정성스러운 절을 올리며 조상의 공덕을 기리고 모두의 행복을 염원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공동 차례나마 이렇게 지내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앞으로도 점점 우리 전통을 잊지 말고 지켜서 우리 조상님들의 은덕을 꼭 느끼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행사에 참여해왔다는 봉사자들의 얼굴엔 이웃에 대한 애정과 잊혀져가는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또 같이 추석을 즐긴다는 의미로 항상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이 행사를 위해서 새벽부터 한복을 차려입고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나면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합동 차례가 진행되는 동안 바로 옆 중앙공원에선 윷놀이부터 비석치기까지 신명나는 한가위 전통놀이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옛 기억을 살려 모서리를 힘차게 공략해보지만 마음처럼 넘어가주지 않는 딱지들. 만만하게 도전했던 투호 던지기 역시 자꾸만 튕겨나오는 화살에 아쉬움의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정말 즐겁죠. 노인들이 갈 데가 어딨어요. 여기 와서 내가 일주일에 한 4-5번 오거든요. 근데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종로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도 공동 차례에 이어 전통놀이 현장에 참여해 어르신에게 직접 선물 도장을 찍어주며 한가위 맞이 축제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이제 공동 차례를 지내서 우리 조상님들을 다시 한번 추모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가 사는 날까지는 열심히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도 다지면서 그렇게 아마 차례를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열심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센터 내 서예 동아리 어르신들은 동료들을 위해 직접 명절맞이 지방 써주기 재능 나눔 행사를 진행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도와드리는데 즐겁죠, 아무래도. 매년 하는 행사라서 당연히 하는 건지 알고 하고 있어요. 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다 써 가시니까 저는 써드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써드리고 있어요.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다음 달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이달 중 한 차례 더 어르신들을 위한 소통회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중한 전통 문화를 지키고 소외된 이웃도 돌보는 불교계의 행보가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를 애도하는 추모 물결이 고인이 1999년 방한 당시 다녀갔던 안동 봉정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안동 봉정사는 국보로 지정돼 있는 대웅전 안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추모단을 설치해 사중 스님과 신도, 관광객 등이 조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봉정사를 찾은 불자와 관광객들은 추모단에 놓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며 고인의 서거를 애도했습니다. 봉정사는 추모단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위패도 봉안해 49제를 치를 예정이며 영국 런던에서 장례식이 열리는 오는 19일과 49제 막제 때는 간소한 불교식 제사 의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20여 년 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봉정사를 방문했을 당시 기록 사진물 10여 점을 경내 만세루에 비치해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봉정사 회주 호성 스님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생전 전 세계 명승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으로 안동 봉정사를 꼽았으며 이를 통해 3년 전 차남 앤드류 왕자가 대를 이어 방문할 만큼 영국 왕실과 봉정사는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1999년 4월 3박 4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며 안동 봉정사와 하회마을을 찾았습니다. 추석을 맞아 소외된 홀몸 어르신의 심신 건강을 위해 마련된 나눔 사업에 대학생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추석 맞이 선물 나눔 행사를 열어 종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 600명에게 명절 음식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 물품을 전달하는 일에는 보건의료통합봉사단 소속 150명, 송촌의료봉사회 소속 25명의 대학생 봉사자가 함께했습니다. 이들 대학생 봉사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 물품을 직접 서울 광장시장에서 구매했으며 홀몸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돼주고 치매 예방놀이를 함께하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불교계 복지시설과 공기업이 손을 잡고 한가위 자비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은 철도 관련 유통, 광고 전문기업 코레일 유통과 함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서는 장애인 가정과 지역 주민들이 서로 덕담 카드를 주고받는 프로그램과 복지관 이용자와 코레일 유통 신입 직원들이 함께하는 윷놀이가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투자증권은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서울지회에서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 500만 원 상당의 추석 먹거리 키트 물품을 전하는 전달식을 가졌고 한국철도공사 영등포 지구 봉사회도 영등포 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하는 한가위 나눔 실천에 동참했습니다. 조계종이 지난 94년 종단 개혁 후 처음으로 총무원장 합의 추대 역사적 성과를 이루면서 진우 스님 체제 차기 총무원 집행부 운영이 새로운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제37대 총무원장 취임준비위 공동위원장 호산 스님과 만나 조계종 새 집행부 출범의 의미와 과제를 짚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진우 스님의 제37대 조계종 총무원장 당선이 최종 확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중앙종의 주요 종책모임 회장들이 일제히 자리했습니다. 종책 모임 간 이견 없이 진우 스님을 지지했던 뜻을 반영하듯 화엄회 회장 호산 스님과 무량회 회장 진화 스님은 취임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중앙종회 부의장 만당 스님과 재정분과위원장 삼조 스님이 종책개발단으로 함께 차기 총무원 체제를 갖추기 위한 종회의 뒷받침이 순조롭게 가동됐습니다. 불교광장 사무총장으로 진우 스님 합의추대 분위기 조성을 이끈 호산 스님은 차기 집행부가 선거 부작용 없이 출범하게 된 점을 가장 큰 의미로 꼽았습니다. 종회가 합의추대를 이끌었지만 이는 모든 종도들이 선거보다는 대중공사로 총무원장을 선출하고자 했던 시대적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94년도 계획 종단 출범 이후에 많은 선거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또 많이 선거가 필요로 했고 그 시대에는 또 그 선거를 통해서 얻어진 것도 많았지만은 여러 가지로 또 손실된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 그건 모든 종도들이 느끼고 또 사실 반성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번 총무원장 선거만은 우리가 대중 공의에 의해 가지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와 타일 종교화 등으로 인한 출가자 신도, 재정 감소가 심화된 상황에서
불교 중흥의 한 길로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는 인식의 공유가 합의추대 총무원장 배출에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이사, 수행하는 사람, 포교하는 사람, 사판하는 사람, 정치하는 스님, 요거 다 우리가 서로 탁마하고 소통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 우리가 이제 상월선 해주스님 말씀대로 이 불교의 거대한 배가 우리가 가라앉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거죠. 호산 스님은 종단입법부의 주요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불교 중흥이라는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교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전법 포교 분야를 차기 집행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최근 수행가 전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는 상월선언 만행결사 활동의 파급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왔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종단에 있는 모든 대중들도 서로 이해하고 이게 결국에 종단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상월선언은 어쨌든 수행과 포교가 하나로 가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수행 공동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을 잘 이제 좀 더 종단이 적극적이면은 그 효과는 굉장히 더 커질 수가 있다. 진우 스님의 당선과 37대 집행부의 취임 준비까지 중앙종회가 함께하면서 현 불교광장 체제가 94년 체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에도 교계 안팎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밀교종단 불교총지종이 종조인 원정대성사 42주기 멸도절 추선불사를 봉행하고 종조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는 조선시대 이후 맥이 끊긴 밀교의 중흥을 이끈 주역으로 승가와 제가 구분 없이 기도와 생활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 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수레에 두 바퀴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절대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그 교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상이 없으면 안 되고 사상으로서 그 교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면 안 된다. 이 자리에서 총지종 종령 법공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불교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며 원정대성사의 창종 정신을 본받아 제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고 통리원장 우인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교도들에게 한가위 덕담을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 지구촌 공생의 삶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우리나라에서 펼쳐집니다.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를 기념하는 이번 대회는 8개국 5개 종교 간의 성찰과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이 뚜렷이 각인시킨 인류의 위기 그리고 공생의 중요성.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한마음과학원 주최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가 비롯된 출발점입니다. 8개국 20여 명의 석학들이 뉴노멀 시대 공생의 삶을 주제로 안양 한마음소는 본원에 모여 지구촌의 여러 당면 문제를 놓고 지혜를 나눕니다. 최첨단 과학문명 시대에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 대회 사흘간 종교의 실천적 역할을 비롯해 쉴 새 없이 이어지게 될 6개 세션 20여 개의 강연과 논문 발표를 회통하는 명제는 대행선사의 가르침 공생입니다. 과학과 물질 문명의 고도화 속에서 놓치고 있는 인간의 마음과 생명의 존엄을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를 기념해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스님, 대자 행자 스님께서 공생의 삶에 대해서 설해 주신 것을 뜻깊게 다시 새겨보게 된 거죠.
그리고 문명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우리가 추이 과학으로 간다 하더라도 뭔가 하나가 빠지지 않았나. 대회에서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미디어대 올리버 젤레너 교수, 미국 브리검 영대 브렛 샬퍼스 교수 등 석학들의 수준 높은 논문 발표가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중동의 아랍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 주 한 대사와 이스라엘의 주 한 대사가 대회 첫날 한자리에서 차례로 특별 강연에 나설 예정이어서 공생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사 같은 경우는 그 국가 내에도 포용부라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포용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수용하고 평화나 통일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의미에 대한 관련된 부서들이 있을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고, 또 주한 대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또 적극적으로 또 수용해서 되레 같은 특별 세션 기간에 발표를 하겠다고 거기에서 되레 제안을 해서 참여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마음손 유튜브를 통해 모든 과정이 전 세계로 생중계됩니다. 지난 6월 세계 비구니 승가 국제학술대회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펼쳐지는 한마음손원의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는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 의승의 활동을 짚어보고 국가 발전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국군 예비역 불자 장병들의 모임인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는 내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 소회의실에서 불교가 국가 발전에 끼친 영향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제27회 호국 불교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개회식과 기념 촬영에 이어 임충빈 전 육군 참모총장의 기조 발제, 호국 의승 활동과 디지털 불교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예비역 불자연합회 박대섭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를 진단하고 호국 의승 활동을 조명해 디지털 시대 불교 발전 방안을 찾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7회 호국 불교 포럼에는 국군 예비역 불자와 각종 불교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불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의 연합단체인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KCRP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2조와 7조에 대한 공개 변론을 앞두고 두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CRP는 호소문을 통해 15일로 예정된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에 대한 공개 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두 조항이 헌법 정신을 해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위헌임을 선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KCRP는 국가보안법의 위헌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국가의 안보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형법이 다루는 사안이므로 이에 따른 혼란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7개 종단 지도자들은 공개 변론을 앞둔 헌법재판소에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3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